청소년 육성 제도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3주차 청소년 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여기에서 이제 2차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앞 시간 1차시 시간에는요, 이제 청소년 정책에 대한 개념과 중요한 요소, 영역이었죠. 복지, 육성, 보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청소년 정책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얘기를 해 나갈 건데요. 처음 25분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사실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얘기하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좀 한번 또 하고 나니까 지금 좀 더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사실 우리가 2시간이라는 시간도 있지만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그것에 반해 여기 이 온라인 수업은 어쨌든 혼자서 얘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이제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잘, 이게 청소년 문화 수업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이 청소년 육성 제도로는 관련 영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덜 지겨울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메모장을 준비해서 막 판서도 해보고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걸 막 작성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손으로 막 끄고 다시 옮기고 새로운 페이지 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복잡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좀 오히려 더 산만한지 의견을 주시면 제가 그것도 반영을 해가지고 좀 수정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청소년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러한 형태의 비전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사실 나오는데, 이걸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여기 아래에 있는 목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현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미래를 준비하겠다, 그리고 청소년들 존중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어떠한 좀 추상적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여 및 권리를 증진시키고 청소년 주도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정책 추진 체계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요것과 요것이 좀 어느 정도 관계성이 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잘 수행하면 이런 비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은 그런대로 이것들이 조금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7차만 놓고 보면, 이번에 새롭게 나온 7차를 보면 잘 모르겠어요. 디지털 시대, 이 디지털 시대를 설명하기 위한, 또 이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목표로서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보호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만 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디지털 시대와 관계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나름 또 설득력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한번 그 안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있는 내용은 사실은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있는 사실은 목차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을 토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 그걸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옆에 있는 큰 요 내용은 지금 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내용들, 또 대과제입니다.
목표, 여기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과제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안전한 보호 환경을 조성한다 하는 내용들이 요것들을 이루게 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형태로 위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개되는 폼으로 살펴보면은요, 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훨씬 더 짜임새 있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을 위해 이 세 가지를 수행하겠다. 청소년 주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 세 가지, 자립 및 보호 지원 세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립 및 보호를 지원하겠다. 이걸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되고,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되고, 보호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라는 겁니다.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가 목표였으니까 자립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좋고, 또 잘 자립하려고 하면 대상의 지금 환경에 잘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맞춤형 지원도 이해가 됩니다.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서 유해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이렇게 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은 조금 짜임새가 좀 있었다, 좀 쉽게 이해하기 용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7차는 조금 거리감이 있기는 합니다. 성장 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이 영역이 여기 대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실상 정확하게 매칭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설명은 하겠지만, 과연 이 자료를 처음 보는 사람이 이런 맥락을 여기에 쉽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번에 정책 기본 계획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살펴보면 청소년 정책의 구성 요소 중 목표와 수단과의 관계성이 딱 일치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6차와 7차의 정책 목표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사실 이게 4년간 지속되고 지난 회 4년 동안 진행됐던 것과 전혀 무관한 형태의 청소년 정책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4년 동안은 이렇게 하고 4년 동안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청소년은 보통 그 시기가 꽤 오래 길잖아요. A라는 청소년 집단이 여기서부터 쭉 성장해 나간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까지를 기본해서 봤을 때 보통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 9세에서 24세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은 거의 4년 단위로 이렇게 분절되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청소년의 발달 과정 안에 한 적어도 5번 내지는 6번의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새롭게 개편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1번, 2번, 3번, 4번 지점들이 너무 독립적으로 떨어져서는 사실은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죠. 우리는 이 A라는 청소년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줘야 결국 이 24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분절되어서 이 영역이 떨어지게 되면 성장에 대한 효율성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정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효과성도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2번, 3번, 4번으로 갈 때 이 영역마다 이것들이 조금 연결될 수 있도록, 또는 성장 지향적일 수 있도록, 다른 말로는 미래 지향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로 정책 목표와 방향이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차와 7차의 정책 기본 과정의 목표 같은 내용들이 어느 정도 유사하게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정책 추진 체계의 혁신은 아마 여기 정책 총괄 조정 강화와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는 이것이 이제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로 갔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이 주도하는 청소년 활동 환경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하면 그것을 플랫폼을 기반해서 디지털 시대에 좀 맞춰서 최첨단 내지는 매체를 활용한 정도로 이제 좀 세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청소년 주도의 활동을 활성화해 놓고, 그러니까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청소년 중심으로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놓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한 형태의 활동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는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지원망을 구축하겠다. 데이터가 또 나왔죠. 다음은 이제 유해 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인데 포인트는 여기 온 오프라인 환경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청소년 필드도 굉장히 온라인화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을 했죠.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성장 기회가 제공되냐, 안전한 보호 환경이 조성되냐,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과는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소년 정책 수단인데요. 청소년 정책 수단은 정책 목표의 영역에 따라 다르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요 표는요, 우리가 요 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요 부분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요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 요 네 가지는 다시 이렇게 세분화된 형태의 다양한 방법들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은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조금 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디지털 활동 및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요 영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 영역 안에 요 네모가 많으면 4개, 적으면 3개 정도로 구분이 되고, 요 네모 안에는 요 동그라미가 한 3개, 4개 정도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이 정책 기본 계획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반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겠다 라는 것을 위해서 뭘 할 거냐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디지털 청소년 활동 모형을 개발하고 싶다는 거예요. 디지털 도구도 활용하고 디지털 콘텐츠도 관리하는 형태의 어떤 활동 모형을 만들겠다. 다음은 수련 시설 등에서 코딩, 드론, VR 이렇게 디지털과 관련된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한국 코드 페어를 개최하겠다.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활용 문제 해결 공모전입니다. 요걸 개최해가지고 역량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구체적이죠. 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이나 최첨단 또는 우리 시대의 트렌드를 좀 잘 반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다음에는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하겠다. 공교육을 통해서 단위 학교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발달 단계에 따른 디지털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교 선택 과목을 다양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내용들이 디테일하기 때문에
청소년 필드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조금 탄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안에서 우리가 4년 동안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어떤 방법들이 설정되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가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할까, 어떻게 수행해 나갈까 하는 부분들이 거의 여기에 다 녹아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청소년 정책의 수단은 목표 영역마다 굉장히 좀 상이할 수 있고, 그리고 꽤 많은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미리 4년 전에 언급이 된다. 그런 것까지만 일단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살펴보는 5주차 때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단이 이렇게 구분이 돼요. 아까 전에 이제 네모, 여기에 보시면 요 네모가 여기 보이죠? 디지털 기반 활동 기회 확대가 여기 디지털 기반 활동 기회 확대로 구분이 되고, 요거 안에 2개, 요거 안에 5개, 요거 안에 3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요 작은 동그라미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형태의 동그라미가 나오게 된다 하는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다음은 청소년 정책 대상자입니다. 청소년 정책의 주된 대상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정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청소년과 관계되는 성인 또는 청소년을 제외한 모두가 이렇게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 대상자를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정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대상은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혜 대상이 됩니다. 이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은 국민 모두가 낸 조세를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비용만 제공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수혜 대상과 정책 비용 부담자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맥락에서 따져보면 청소년이 수혜를 받고 그 외에 성인들이 이제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혜 대상이 청소년인데 우리나라 법령 안에서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아주 다양한 법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마다 언급하고 있는 구체적인 연령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책 수혜 대상자가 연령의 차이가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연령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숙지를 해야 돼요.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 소년법에서도 19세 미만,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사실은 청소년보다 아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규정도 하나로 통합되진 않는다. 그게 좀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 부분은 다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항상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바꾸기 전에는 이 청소년 정책의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하고 묻고 시험에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뭐뭐를 선도하는 땡땡 청소년이었습니다. 하이픈이 있으니까 뭐 이거는 K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뭐를 선도하는 뭐 K 청소년일까? 현재의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 청소년이 이제 현재 청소년 정책의 목표,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청소년 정책의 정책 대상자는 일반적으로는 9세부터 24세 이하까지의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디테일하게 핵심적인 정책을 딱 규정을 해놓고 보면
대상 연령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법에서는 우리가 9세에서 24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딱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청소년 정책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정책의 목표는요, 뭔가 청소년 정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궁극적인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정책의 존재 이유가 되고,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환경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됩니다. 너무 주변 환경과 거리가 먼 형태의 정책 목표는 꼭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꼭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지지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이것을 달성을 함으로써 국가 또는 국민들이 어떤 효과를 얻게 되는가, 이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 효과와 이 비용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어느 지역, 어느 기관, 또 어느 수단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투자하고 배분할 것인지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책 목표를 정말 달성할 수 있는지,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가지고 있었던 이제 사회적 문제나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거 정말 중요해, 청소년 인권, 청소년 복지 너무 중요하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정책 목표를 수립해보자, 물론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이 정책 목표는 방법을 통해서 수행되는 역할과 업무라는 거죠.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도 가능하면 경제적이고, 가능하면 효과를 분명히 할 수 있는 형태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토대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학교폭력 근절,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학교폭력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청소년 비행 문제가 여가 생활, 이렇게 여가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기관이나 장소가 없으니까 막 비행이 막 더 많아지고 빈번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술과 담배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목표를 설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것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함을 배치하자는 겁니다. 각 시설마다 신고함을 배치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신고함을 설치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뭘까요? 학교폭력 신고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신고함이 있다고 이게 잘 신고를 할까요? 그리고 전체 학교에 신고함을 모두 설치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신고함의 개수나 크기는 학교의 학생 수나 학급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마땅하게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될 때에 우리가 이거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청소년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 전용 공간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들을 위한 모든 컨텐츠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상적인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면 청소년이 딴 데 가서 놀 필요가 없잖아요. 비행, 일탈 이런 걸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데 과연 효과적인 내용일 것 같지만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까요? 도심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큰 부지를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한 대금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부동산 가치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정책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 목표들을 제시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만족도를 가지고 살펴볼 건데, 활동 영역에서는 이제 단체의 참여율, 그리고 인증 프로그램 참여 수, 자립률, 사회 진입률, 보호는 스마트폰 이제 중독에 대한 해소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조금 더 구체적인 하위 목표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목표는 사실은 정책 수단 이후에 정책의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평가하는 데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삶의 만족도가 중요한 총괄 목표였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할 거라는 거죠.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냐? 목표했던 것처럼 7.2점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잘했어 라는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요렇게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정책 과제를 녹여낼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청소년 정책 목표 설정에서의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한 차시의 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니까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3차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